옷이든 친구든 새 것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 사치다. 오래된 것들에게 고개를 돌리라. 그것들에 돌아가라. 존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건 우리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어느새 또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는 일상의 소중함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래저래 불편함이 많다 보니 역시 세상엔 당연함이란 없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제 차를 뒷차가 받았거든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세상도 아니고 함께 잘 해나가야 하는 세상임을 배웁니다. 코로나가 교통사고 같은 걸까요? 느끼는 것이 얼추 다 비슷합니다. 패션도 12년 정도의 패턴으로 유행이 돌고 돌아 다시 오는 것처럼 오늘 준비한 책의 주인공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삶을 요즘 많이들 지향하고 또 그렇게 삶으로 적용시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로우가 절실히 필요한 때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책을 엮으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소로우가 살던 19세기와 지금은 150년이라는 세월의 차이만큼 엄청나게 달라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남긴 글과 질문은 오늘에 더 유효하다. 유효할 뿐만 아니라 마치 소로우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맞아떨어진다고요. 일생에 한 번은 읽어야 할 책 중 하나에 소로우의 월든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하신 분, 정독할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분, 그리고 저처럼 필서를 종종 하시는 분들에게 딱 적합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을 엮고 옮기니까 어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대로 잘 뽑아냈나 싶을 만큼 휴식이 되는 책이고 사색하게 하는 힘을 주는 동시에 치유의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숨이 찰 때, 불필요한 욕망에 휩쓸릴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꽉 찬 충만감이 필요할 때 곁에 두고 읽기 좋은 책이자 한 페이지씩 적어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은 여백이 더욱 빛나는 책입니다. 소로우가 되는 시간, 펴낸 곳은 심플 라이프입니다. 소박한 삶. 내가 숲으로 간 이유는 삶을 천천히 신중하게 꾸리면서 삶의 본질적인 측면들만 마주하며 삶이 내게 가르치는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였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싶지는 않았다.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내 계획은 아니었다. 나는 다만 생계를 꾸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 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서두르고 안간힘을 쓰며 일하는가? 왜 모두들 그렇게 허둥지둥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가?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것 같은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주위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아마 그가 사람들이 듣는 것과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자신이 듣는 북소리에 따라 움직이게 내버려두라. 그 박자가 어떻든 얼마나 멀리서 들리든 말이다. 그가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일을 잘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하루를 일로 빽빽히 채우지 않는다. 틈틈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며 느긋하게 일한다. 그의 하루에는 한가로이 쉴 수 있는 넓은
여백이 있을 것이다. 그는 오로지 시간의 알맹이만을 열심히 지키며 그 껍질의 가치를 과장하지 않는다. 왜 암탉은 하루 종일 한 개의 알만을 품는가? 암탉은 오직 한 번에 한 개의 알만 낳으며 새로운 알을 낳기 위한 준비를 따로 하지 않는다. 나의 내면이 풍요롭지 않다면 풍경의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자신의 삶이 아름답지 않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일지라도 의미가 없다. 농부는 하루 종일 홀로 밭에서 김을 매거나 숲에서 나무를 베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다지 가난하지 않다. 사과 익는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최고의 부자다. 내 집에는 의자가 셋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의자이고 하나는 우정을 위한 의자이며 하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의자이다. 간소화하라, 간소화하라, 간소화하라. 할 일을 두세 가지로 줄이라. 가계부는 엄지손톱에 다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적으라. 100가지 요리를 5가지로 줄이라. 다른 것도 이 정도로 줄이라. 옷은 내다 팔지라도 자신의 생각은 지키라. 한 마리 거미처럼 하루 종일 다락방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세상은 조금도 좁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해도 계속 함께 있으면 곧 실증이 나고 시간을 허투루 쓰게 된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고독만큼 가치 있게 좋은 친구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대개 우리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 외롭다. 인간의 삶이란 결국 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살아가는 지혜. 글쓰기에는 어떠한 것도 운 좋게 찾아오지 않는다. 글쓰기는 어떠한 속임수도 허용하지 않는다. 자신이 가장 좋은 모습이 되었을 때에야 가장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모든 문장은 기나긴 수련의 결과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글의 주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인생이다. 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얼마나 깊고 치열한 인생을 보여주느냐다. 후회를 최대한 즐기라. 후회를 보살피고 소중히 여기다 보면 그만의 존재 목적을 가질 때가 올 것이다. 깊이 후회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다. 인간의 삶은 가장 사소한 일들을 얼마나 잘 해냈느냐에 따라 평가된다. 그것이 최종 평가다. 자연이 가르쳐준 것들. 아침 공기. 사람들이 하루의 원천인 새벽에 아침 공기를 마시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병에 담아 가게에서 팔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아침 시간을 꼬박꼬박 받아볼 수 있는 정기 구독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우리는 결국 자연과 교감할 때에만 건강해질 수 있다. 자연의 각 단계는 눈에 띄려고 하거나 무엇을 강요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자연은 조용하면서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같다.
그런 친구와 함께 있으면 대화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자유로이 걷고 대화하거나 침묵할 수 있으며 고독을 유지할 수 있다. 계절이 지나가는 대로 그 계절 안에 살라. 계절의 공기를 마시고, 계절의 음료를 마시고, 계절의 과일을 맛보고, 각 계절의 자신을 순순히 내맡기라. 계절을 당신의 유일한 음식, 음료, 약초로 삼으라. 길지 않은 연휴이지만 주변 정리도 잘 하시고 계절의 찬바람도 맞으시며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